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5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18번부터 33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실손의료보험 계약 시 지켜야 될 절차로 바른 것은, 이게 조회, 중복계약에 대한 조회의 절차를 물어보는 4점짜리 문제네요. 자, 일단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모르시겠으면 첫과 끝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문에 다 니은, 가입 설계서 작성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청약서를 작성을 해야 그 다음에 상품 가입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청약서 작성이 제가 보기엔 제일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입 설계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 징구서, 다른 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이 있는지를 중복 가입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려고, 조회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의 동의서를 작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다음에는 리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복 가입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다가 확인이 되면, 야, 이게 지금 가입하게 되면 이제 비례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하고 오케이 하면 청약서 작성하는 이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 계약 시 중복계약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시질 않으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 그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를 찾는 건데,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집할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보험설계사 모집할 수 있죠. 대리점 할 수 있죠. 중개사 할 수 있죠. 자,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다 할 수 있는데 뒤에 대표이사, 감사, 사회이사, 이 사람들은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전환이도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B, C, D의 경우를 찾아보는 거네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시험과 교육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만 이수를 하더라도 시험 없이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3년 이내에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응시를 하지 않고도 교육 이수만으로도 설계사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A 1, 2, 3, 4번의 A, B, C, D 중에 누가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1번 A는 3년 전 1년 이상 법인보험 대리점의 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다. 설계사로 일단 근무한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좀 틀린 지문인 것 같습니다. 2번 B는 2년 전에 손해보험 중개사로, 2년 전에 3년 이내네요. 손해보험 중개사로 1년 이상 영업한 적이 있다.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를 했네요. 교육만 가지고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도 설계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C는 최근 2년 동안 손해보험이 아니고 생명보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니까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아니네요. 4번 D는 1년 전에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에, 재산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 설계사는 전혀 다르죠. 다른 겁니다. 경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손해보험 회사다 이거지. 예, 각 종목별로 영위 종목별로 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는 없는 구별하는 거 아시죠? 1번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용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자,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이 선고에 따른 복역을 다 끝마친 자, 종료된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아직 종료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일단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파산자로서 복권되었죠. 복권되었으니까 다 종료가 된 겁니다. 가능합니다. 과거에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등록 취소되고 3년 이상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죠. 4번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 지 3년이 지난 자. 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험설계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덕 문제네요. 1번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를 한다. 고객 정보를 동료들하고 다 나눠서 공유를 한다.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요즘과 같이 특별히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아주 엄격히 이게 보호하는데 규정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동료와 공유를 한다.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인으로서 사회보장에 충고한 사명을 다한다. 뭐 도덕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전문금융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직업윤리죠. 4번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고객 서비스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고의가 없어요.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 부주의, 사기 저하 등 손해 발생을 방관하는 위태는 물리적 위태냐, 도덕적 위태냐, 정신적 위태냐, 경제적 위태냐. 자, 고의가 없다고 그랬죠.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 위태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험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은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원자력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자, 원자력 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력, 핵, 예, 이런 거는 임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예, 원자력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라고 하는 문구는 좀 이상하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라고 하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상법에 따르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도 인보험에 속한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죠. 3번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손해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따른 분류이지 상법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4번 단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주로 위험보장의 기능을 가지지 저축기능은 1년 가지고는 저축기능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축기능은 3년 이상 이 정도로 장기보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맞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에 시행되었다. 2016년에 시행되었다. 이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되는 사고 등을 고의로 조작을 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경성사기라고 하지 연성사기라고 하지 않죠. 그럼 어떤 걸 연성사기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3번 지문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액을 부당하게 과장, 확대하는 보험사기를 연성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이상 고액인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교통사고 관련 법령 중 틀린 것은 한번 찾아보죠. 1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된다. 면허 정지 아닙니다. 취소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난폭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폭 운전 기억하십시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호 위반 사고 시 형사처벌이 면제가 된다. 자, 12대 중과실 이거 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 안 되죠. 신호 위반도 예,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시
신호 위반 사고십니다. 예, 신호 위반 했다고 해서 다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망시킨 경우 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보자. 1번, 인보험의 보험의는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자, 인보험, 어떤 겁니까?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거죠. 보험의는 의사죠, 의사. 의사. 자, 인보험의 보험의는 고지수령권을 당연히 갖습니다. 덧붙여서 보험 대리점도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죠. 보험 설계사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번이 일단 정답은 맞네요. 2번 고지의무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죠. 3번 고지의무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뿐이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도 고지의무 당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고지의 방법은 서면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보험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보자. 1번 보험사고는 일정한 목적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되니까 기간 제한이 없이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2번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사고 중 우연이란 사고 발생의 여부 등이, 그렇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험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의는 범죄죠.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의 기간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보험료 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생기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기간으로 맞네요. 통상 1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1년을 원칙으로 하는 기간을 보험료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예정보험. 보험계약기간보다 보험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은 소급보험이죠. 소급보험. 예정보험이 아니라 소급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3번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보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계약기간은요, 보험계약 성립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까지가 아니라, 예, 계약기간은 보험계약 성립 시점부터 소멸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책임 개시를 이야기를 한다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보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이며 이 밖에 유체 및 무체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예,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무체재산에 해당이 되겠죠. 양도. 2번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채권 계약만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맞죠? 4번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상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선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가입 설계서를 다 제공해야 되죠. 근데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단체 보험계약이죠. 단체 보험계약은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32번 다음 중 보험계약 경유처리. 경유처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보험설계사라면 제가 모집을 한 계약을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제 경유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유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유 처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뭐가 아닌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A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B 보험 대리점 지점장이 모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를 했다. 이거 경유계약이 맞죠? 2번 A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홍길동이 모집한 계약을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 성춘향이 모집한 것, 또 다른 사람으로 모집한 것을 처리했으니까 경유 처리가 맞습니다. 3번 A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B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를 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4번 A 보험 소속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 중 일시적 무자격 상태에서 모집한 계약은 무자격자 모집 금지를 위반한 거지 경유 처리는 아니네요. 네, 일단 금지 행위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경유 처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체결 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중복보험 가입 여부 조회를 반드시 해야 되죠. 동의를 얻는 방법 중 틀린 것은 동의 여러 가지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인전자 서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무선 통신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는 안 됩니다. 다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증거가 남아야 됩니다. 구두는 증거가 안 남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33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곧 여러분들과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